진도책 78쪽입니다. 두 수의 비교 그랬는데요. 자, 두 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사과가 6개가 있고요. 귤이 3개가 있습니다. 사과 6개와 귤 3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비교하는 방법으로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사과 6개, 귤 3개니까 단순히 빼면 되죠. 빼면 3이 나오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과는 귤보다 3개가 더 많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뭐 당연하고요. 반대로 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귤은 사과보다 3개 더 적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에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사과 6개, 귤 3개니까 6 나누기 3을 해보면 2가 나오죠. 이 말은 사과의 수는 귤의 수의 2배다 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3 나누기 6. 3 나누기 6은 분수를 고쳐서 약분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귤의 수는 사과 수의 2분의 1배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뺄셈으로 비교할 때랑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랑 좀 어떻게 다른가 그 성질을 좀 한번 알아보면요. 자, 비교할 때 이렇게 사과 6개랑 귤 3개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묶음 하나만 봤을 때는 귤이 6개, 아니구나. 사과가 6개, 귤이 3개고요. 두 묶음이라면 이런 묶음이 2개 있는 겁니다. 그럼 사과가 모두 12개가 있고 귤은 6개가 있는 거겠죠? 이런 묶음이 3묶음이면 사과는 18개, 6 곱하기 3이니까 귤은 3 곱하기 3 그래서 9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8묶음이면 사과의 개수랑 귤의 개수는 24개, 12개. 5묶음이면 30개, 15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양이라면 이때의 뺄셈으로 비교하면 각각 묶음마다 뺄셈을 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즉, 첫 번째 묶음에서는 사과가 귤보다 3개 많고 두 번째 묶음에서는 6개가 많고 세 번째 묶음은 9개, 네 묶음은 12개, 5묶음은 15개가 더 많습니다. 다 각각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과의 개수 나누기 귤의 개수를 하면 6 나누기 3은 2가 되고요. 12 나누기 6도 2, 18 나누기 9도 2, 24 나누기 12도 2, 30 나누기 15도 2 모두 2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해보면 몇 묶음이건 간에 항상 사과의 개수는 귤의 개수의 2배구나 라고 일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내용으로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남학생이 6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2명이 있는데 남학생 6명과 여학생 2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할 겁니다. 이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비교할 겁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방법 1. 뺄셈으로 비교하기. 단순히 빼면 되죠. 6 빼기 2는 4가 나오니까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4명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면 6 나누기 2 하면 3 나오죠. 이 말은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몇 배? 3배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모둠 하나만 봤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죠. 자, 이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위에 1번에서요. 모둠 수에 따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즉 모둠이 한 모둠이 아니라 이렇게 모둠 수가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고 있을 때 각각의 이제 그 모둠에서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뺄셈으로 비교를 해보면 모둠 수에 따라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이게 첫 번째 모둠은 4명, 모둠이 2개면 8명, 모둠이 3개면 빼면 얼마입니까? 12명. 다음에 모둠이 4개 모둠이면 빼면 얼마가 나오죠? 16이 나오죠. 16명 차이. 모둠이 5개라면 20명.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남학생 수는 항상 여학생 수의 몇 배? 6 나누기 2 하면 3이 나오죠.
얘도 나눠보면 3, 3, 3 모두 3이 나오니까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3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진도책 80쪽 두 번째 B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B가 뭐냐면 자, 두 개의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땡땡 요 땡땡 기호를 사용하여 B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두 수 3과 2가 있습니다. 3과 2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이렇게 쓰죠. 3 땡땡 2 이렇게. 읽어줄 때는 3대 2라고 읽어줍니다. 그런데 얘를 읽어주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읽어주는 방법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아니,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친구랑 팔씨름을 했어요. 팔씨름 뭔지 아시죠? 자, 팔씨름을 했는데 3대 2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친구가 3이고 내가 2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3이고 친구가 2인가? 우리가 몇 대 몇이라고 쓸 때는요, 이렇게 비를 쓸 때는 항상 내가 뒤에 옵니다. 항상 내가 뒤에 와요. 자, 선생님이 친구랑 80을 했는데 3대 2야. 졌단 얘기죠. 선생님이 친구랑 80을 했는데 2대 3이야. 이겼단 얘기입니다. 항상 뒤에 오는 게 맞아요. 왜 뒤에 오냐면 뒤에 있는 애가 항상 기준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3을 비교했을 때 나는 2인데 쟤는 3이야. 이런 개념인 거죠. 2대 3은 나는 3인데 쟤는 2야. 이렇게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B에서 땡땡 이 B를 나타낼 때는 뒤에 있는 게 주인공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얘는 얼마인가? 나를 기준으로 얘는 얼마인가? 이렇게 비교할 때 바로 B를 쓰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읽는 방법으로 가서 3대 2를 읽어줄 때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3대 2라고 읽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3과 2의 B라고 읽어주죠. 3과 2의 B.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다음 좀 헷갈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얘를 읽어줄 때 2에 대한 3의 B라고 읽어주죠. 자, 대한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굴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2에 대한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을 비교한다 이런 뜻이죠. 즉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을 비교한다. 즉 3대 2다 라는 뜻인 겁니다. 네 번째는요. 3의 2에 대한 B 역시 대한이 붙어 있는 게 2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읽어줄 때 대한자가 붙어 있으면 대한자 바로 앞에 있는 수 얘가 바로 기준 뒤에 오는 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3대 2 3과 2의 B 2에 대한 3의 B 3대 2라는 얘기고요. 3의 2에 대한 B 3대 2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 자, 토마토 수와 바나나 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게 써 넣으시오. 토마토가 지금 5개가 있죠. 바나나는 4개 있네요. 자, 그렇다면 토마토 수와 바나나 수의 비는요 5대 4가 되는 거죠. 읽어줄 때는 5대 4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예제 2번으로 또 갑시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위에는 티셔츠, 밑에는 바지죠. 티셔츠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벌이 있군요. 바지는 둘, 셋, 5벌이 있네요. 자, 이때 바지 수에 대한 티셔츠 수의 비 그랬습니다. 자, 바지 수에 대한 바지 수가 바로 기준이란 얘기죠. 즉 바지 수가 뒤에 와야 됩니다. 5가 뒤에 오고요. 티셔츠 수가 앞에 오죠. 6대 5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티셔츠 수에 대한 바지 수의 비. 티셔츠 수가 대안이 붙어 있죠. 그럼 티셔츠 수가 바로 뒤에 오죠. 6이 뒤에 오고요. 바지 수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5대 6. 진도책 82쪽입니다. 자, 세 번째고요.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가 하나 있습니다. 10대 20. 여기서요, 기준이 누구라 그랬죠? 뒤에 있는 애가 기준이라고 했죠? 즉, 여기 보면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수, 얘를 기준량이라고 합니다. 20이 바로 기준량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즉 기호 땡땡의 왼쪽에 있는 수, 얘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기준량, 비교하는 양. 그러면 이거 전체 10대 20 이런 애들은 우리 뭐라고 불렀죠? 아까 앞에서 B라고 불렀죠. 그럼 이런 B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값을 구해봅니다. 즉 기준량에 대한 기준량 20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10의 크기, 즉 2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을 나타내는 방법,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거든요. 값으로 구해낸 애를 우리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 그래서 비율은요, 구하는 방법은 앞에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나누기는 분수로 고칠 수 있죠. 뒤에 있는 애가 분모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애가 분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여기서는 20분의 10, 이것이 바로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낸 거죠.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그렇다면 이 비율을 분수나 또는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B, 10대 20이라는 B가 있습니다. 이 B를 비율로 나타내면 바로 10 나누기 20이겠죠. 앞에 있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래서 얘를 분수로 바로 고쳐버리면 나누기 뒤에가 분모, 앞에가 분자니까 20분의 10 이렇게 나타낸 값을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얘를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죠. 실제로 10 나누기 20 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보면 0.5가 나오죠. 그래서 0.5도 10대 20의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율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B를 분수로 고쳤을 때 얘를 이 B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또는 소수로 고쳤을 때 이 소수도 이 B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예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3대 8에서 3은 뭐다? 앞에 있죠? 바로 비교하는 양이죠. 3이 바로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이거 뒤에 있는 8은 뒤에 있죠? 기준량입니다. 기준량. 리을이죠. 기준량 이렇게. 그리고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 자,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이가 10개가 있고요. 당근이 6개가 있습니다. 오이 10개, 당근 6개. 오이수에 대한 당근수의 비율을 구할 겁니다. 대안 나왔죠? 대안이 붙어 있는 게 오이입니다. 자, 오이수가 바로 기준량이죠. 뒤에 올 겁니다. 당근수는 앞에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이수에 대한 당근수의 비, 오이수의 대안이니까 오이수가 뒤에 옵니다. 당근이 앞에 오죠. 당근이죠? 다음에 기준량은, 여기서 기준량은 뒤에 있으니까 10이죠. 비교하는 양은 앞에 있는 6입니다. 그리고 3번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자, 비율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입니다. 얘를 분수로 고치면 바로 12 분모 6이 분자로 올라가죠. 이번에는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6 나누기 10이고요. 얘를 소수로 고치면 0.6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